한번 제 수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사회교육과정은 크게 사회 1, 2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다 적용되어 있고요. 사회 1은 주로 중1에 배우고 사회 2는 주로 중3에 배우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 1, 2가 각각 2, 3학년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 하고 계신 건 아시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사실은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만약에 사회 1을 중1에 배우게 되면 이 단원들이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아이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평가를 안 보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덜 신경 쓰는 경향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중1 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특히 지리 영역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지리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또 잊어버렸고.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2학년 때 사회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원은 주로 지리 단원이 절반, 일반 사회적 단원이 절반. 주로 이제 단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사는 세계부터 시작해서 기후,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자원,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 영역으로서 이제 개인과 사회생활, 문화,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치, 법, 사회 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2는 주로 일반 사회 영역이 많고요. 인권, 그다음에 헌법과 국가기관, 그래서 여기서 국회, 행정부, 대통령, 뭐 법원, 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그다음에 경제생활과 선택, 시장경제와 가격, 국제거래, 국제정치, 인구, 도시, 그다음에 지역변화, 환경, 그다음에 세계 속의 우리나라, 더불어 사는 세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중3 친구들이 사실은 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단원들이 되어 있을 때 웬만하면 이 단원과 관련 있는 어떤 주제로서 심화 수업 비슷하게 어떤 읽기 자료나 또 영상 자료들을 좀 이용해서 수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회에 들어와서 지금 요 수업 나눔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고등학교의 통합사회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해서 요 주제에 대한 연구의 그 분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건데, 음, 사회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로 딱 자르기가 되게 애매한 어떻게 보면 그런 교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중학교도 이렇게 단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선생님들이 잘만 엮어서 교육과정 정말 재구성을 잘만 하시면 관련된 단원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보다 더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생각들을 계속은 하지만 자꾸만 방학을 자꾸 어떻게 보면 조금 허투루 좀 보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단원으로 가고 조금씩 더 이제 심화 수업으로 이렇게 좀 자료들을 덧붙이는 정도로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 더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중심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민주시민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용으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민주시민 교과서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 시간 혹은 중간에 어떤 그 주제가 괜찮은 게 있을 때 이 시민 교과서의 한 파트를 이렇게 인쇄해서 활용을 하고요. 지금 요 책들이 없다고 하시면 요 책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같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그러니까 이 출판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PDF로 다 올라와 있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PPT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또 교사용 지도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PDF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교과서 사이트를 제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 보여드리니까 특히 뭐 민주시민, 세계시민, 통일시민 이게 고등학교용도 있고 초등학교용도 있는데 저는 이 민주시민 쪽이 제일 좀 활용할 만한 주제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내메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사 인증을 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내려받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교과서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 민주시민교과서를 예로 들어 드리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의 내용 체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10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주제가 각각 어떤 단원에 적용이 될까를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민주시민 교과서의 단원이라면 사회 교과서의 사회 1 혹은 사회 2 어느 단원에 요거를 쓰면 좋을까를 제가 별도로 한글파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고 제 사회 교과서에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민주시민 교과서의 몇 페이지를 이 단원에서 내가 활용해야겠다.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트만 읽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 노트를 방학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학교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요 학습지를 모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단면 인쇄를 해서 링스프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활동지를 그때그때마다 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지에 아이들이 활동 일종의 작품처럼 뭐 글을 썼다든지 뭐 그림을 그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이름 써서 이렇게 찢어서 저한테 내면 그걸 이렇게 교실에 전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때도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방학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이면서 또 사회과 이번에 제가 올 2월에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그거를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학습자료 제작하는 데도 쓰고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요. 또 저희 학교 좀 작은 학교여가지고 한 학급의 학생들이 한 25명 그리고 한 학년에 세 학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저희 이천에 특히 저희 학교 아이들이 조금 음, 엄청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받거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노트 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춰서 약간의 좀 노트도 약간은 정리를 선생님이 좀 도와주면서 아이들이 중간중간에만 약간씩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활동지로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리사의 비유를 한다면 아이들의 입맛 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요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제가 적용했던 수업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 1에서 4단원의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를 주제로 해서 다문화 사회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아까 보여드렸던 민주시민 교과서 자료에서 찾아서 학생들한테 읽히고 함께 그 활동지의 질문에 같이 대답해보고 써보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어, 그냥 단지 문화는 다양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자료가 좋길래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과서의 모든 자료가 뭐 다 뭐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다 좋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딱 보셨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충분히 생각할 거리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2에서 또 활용했던 민주시민 교과서 자료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권과 헌법이라는 단원에서 제가 활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권을 주제로 하여서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글쓰기 수업을 해봤고요. 그래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무엇보다 우리 사회 속에는 차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문화단원에서 마지막 문화를 총 정리하면서 아이들하고 했던 수업 그냥 사진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뭐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렇지만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퓨전 김밥 만들어 보게 해가지고 가사실에서 학생들한테 미리 그 김밥 속재료를 다 준비해 오게 해가지고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니네가 속재료로 가져오고 학교에서는 이제 햇반하고 김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막 먹었어요. 막 애들이 짜장도 갖고 오고 만두도 갖고 오고 막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그 소스도 갖고 오고 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같이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이때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생각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집에서 자기 혼자 밥 먹거나 혹은 그냥 밖에서 편의점에서 밥 먹거나 하는 친구들도 막 있고 그런데 이제 같이 막 만들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벌써 다 고등학교 한 2학년 지금 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기 세계의 전통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11번 가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팔아요. 이미 뭐 저보다도 먼저 아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우리 요리는 못하니까 한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짜지만 요거 우리 조립해 가면서 다른 나라 음식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입체 모양 퍼즐을 아이들별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요것만 만들면 어, 안 되고요. 이렇게 활동을 해봐야죠. 그래서 음식으로 알아보는 세계문화 탐구 해가지고 세계인의 밥상을 찾아서 해서 제가 만든 활동지를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자기가 만든 음식 그다음에 거기에 그 퍼즐에 요런 카드도 같이 잘 들어있어요. 그럼 요 카드 뒷면에 보시면 이 카드 이 음식에 대한 소개가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 저희 반도 교실에 이렇게 인터넷이 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정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찾아가면서 선생님이 여기 써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의 재료, 조리법, 맛, 그다음에 그 유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봅시다. 적어보고 그다음에 그 나라는 어딜까요? 해가지고 세계 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은 어떨까요? 이미 기후 쪽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리고 인문환경 이렇게 써보고 그리고 결과 음식과 환경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짧게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뭐 2학년 애들이라고 해서 뭐 엄청 큰 애들이 아니에요. 좀 애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친절하게 설명도 좀 쉽게 좀 해주려고 해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봤고요. 학습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선생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메신저 주시면 제가 사용하는 학습지 참고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런 활동지 만들 때 항상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질문이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이 아이들한테 이 수업에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세계 음식으로 알아보는 세계문화탐구 2 해가지고 학교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음식 중에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봤더니 라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아이들 각자한테 집으로 갖고 가게 해서 본인이 먹은 라면이 물론 대중적인 맛이겠지만 조금씩 맛이 다를 거거든요. 저도 다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라면은 어느 나라 건가요? 하고서는 그 라면 사진 찍어보게 하고 이렇게 붙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식평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마치 백종원이 된 느낌으로 어떤 맛, 그래서 매웁기, 짠맛. 저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맛으로 일단은 크게 써봤는데 그 외에도 뭐 단맛이 있다든지 신맛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 라면에 들어간 어떤 맛의 어 양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재료가 아닌 이들의 재료가 분명히 들어갔을 테니까 그것과 관계 있는 걸로써 아이들이 찾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아직은 아이들이 결과지로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써왔는지 제가 아직 상상은 잘 안 돼요. 이번에 처음 해보는 수업이라서 제가 그리고 역시 그 나라 환경 써봅시다. 이 나라 인문 환경 써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면이 맛있었다면 왜 그랬을까? 또 거꾸로 우리나라 라면을 외국인들이 먹었을 때는 어떨까? 뭐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면서 아마 너구리라든지 짜파게티라든지 외국인도 알 텐데 그래서 입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익숙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의 특성 중에 어떤 학습성이라든가 공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아이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고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쓸지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업에 적용시켜 봤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그러니까 사회 2 수업에서 적용했던 부분은 이제 인권 부분인데 선생님들도 요 책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싸면서 그다음에 요 책을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읽혀보는데 그냥 읽으라고 하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 내에서 꼭 읽어야 되는 조항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을 읽히고 수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제가 수업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들 관련된 조항들을 제가 이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국회 부분만 그때 수업을 했을 때 국회 부분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회 수업 다 끝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법률안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예시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간단한 그 자세하게를 애들이 다 못 쓰니까 제안하는 이유랑 그 법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이렇게 써보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헌법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인권 부분에서 했던 수업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인데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글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권 설명하고 수업을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각각의 인권에 해당하는 자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권들을 이렇게 표시해보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에 활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동화책인데요. 역시 인권 수업에서 활용이 가능한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요거는 딱 요 단원에서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제가 읽어줬어요. 읽어주고 이제 불의한 국가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활용했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수업 사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